기업에는 어떻게 아동이 내적 대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개념들 중 일부는 풍성하게 임상 현장에 적용된다. 그는 아동이 부모의 반응적인 측면들, 즉 좋은 대상과 반응이 없는 측면들, 불만스러운 대상을 쉽게 구별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아이는 부모의 반응 없는 측면들과 교류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의 그러한 측면을 내면화시키고 그러한 측면이 자기 존재의 일부라는 환상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간헐적인 우울증과 위축으로 분석을 받으러 온 중년 남자 찰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그의 아버지는 자상했지만 엄하고 거리감이 있었으며 그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매우 유능하고 태평스러운 주부이자 헌신적인 낙천주의자였고 항상 밝고 쾌활한 사람으로서 별명이 써니였다. 분석 과정에서 찰스는 자신이 어머니와 신체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진실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한 번도 어머니는 우울한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지만 찰스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을 느꼈다. 그는 잠긴 문 뒤에서 울고 있던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곧 햇살 같은 미소를 보이며 그에게 나타났었다. 또 그는 한밤중에 깨어 어두운 거실에서 아버지가 구슬픈 발라드를 연주하는 것을 들었던 것도 회상해냈다. 찰스는 아래층으로 살그머니 기어내려가 어둠 속에서 은밀하고 고요하게 아버지와 함께 풍요한 감정을 나누었다. 찰스의 성격은 그의 부모의 성격과 유사하게 형성되어 갔다. 그는 매우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낙천적이었다. 분석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무가치하고 절망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 간헐적인 우울증이 그와 부모의 감정과 연결해주는 소중한 고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유년 시절 그는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는 부모의 감정과 접촉할 수 없었다. 놀랍게도 그는 우울할 때 자신의 부모 또는 그들 중에 한 사람과 밀접하게 연결된 느낌을 가졌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을 느낄 때는 오히려 그들과 단절된 것처럼 느껴졌다. 분석 중에 반복된 꿈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그것은 한 해파리 인간이 슬프고 무기력해지고 척추가 없어지는 모습이었다. 이 이미지는 부모에 대한 찰스의 우울증적인 유대를 잘 드러내고 있었다. 해파리 인간이 뼈도 구조도 없이 슬퍼하는 것은 슬픈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그의 부모 사이의 고리가 깨어지고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발설하지도 그것을 발전시키지도 않았다. 그의 우울증 안에는 아주 까마득한 과거로부터의 통합되지 못한 사랑의 파편들이 마치 깨어지기 쉬운 성상처럼 보존되고 있었다. 그래, 이 사례가 아주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례죠. 저희 어렸을 때 봤던 그 만화 드라마 캔디에 나오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하는 그 엄마가 캔디이신가. 남들 앞에서 항상 밝게 지내다. 어떤 그런 테마가 저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남들 앞에서는 항상 그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어떤 표정과 그런 생각과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어렵고 힘든 것은 뒤로 돌아서 혼자 삭혀라. 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엄마의 모습이 그렇게 느껴지고, 아빠도 보면 따로 음, 발라드를 듣고 이제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어떤 슬픈 감정에 동조되는 어떤 슬픈 감정을 음악이 같이 슬프게 되면서 그걸로 해서 같은 슬픔을 악기와 자기가 같이 느끼는 듯한 그런 형태의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언뜻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아이가 부모보다 무의식적으로 더 예리하고 똑똑한 건지, 이렇게 보면은 아이를 학대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내용에서는 안 나오는데, 오히려 그럼으로써 해서 부모와 어떤 격리돼 있는, 떨어져 있는 듯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게 아이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자체는 언뜻 봐서는 학대나 결핍이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아이와 어떤 정서를 서로 주고받고 같이 공감해주고 혹은 부딪히고 하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아이를 위해서 더 어떤 상호 교류적인 측면에서 아이한테 더 자기 중심감이나 어떤 살아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고, 또 아이는, 찰스는 어렸을 때 그거를 또 귀신같이 이렇게 캐치를 하고 자기는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거에서 정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무의식은 못 속이나 보다. 요 내용 자체로 이제 그런 네.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 슬퍼하는 엄마나 슬퍼하는 아빠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죠. 겉으로는 낙천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이는데 안으로는 우울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우울할 때 부모하고 동일시를 느끼고 있죠. 유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정서적인 연결을 고리는 우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묘한 패턴이 생겨나는 거예요. 폐업의 어떤 심리 내적 구조 이론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페어베어는 이거를 센트럴 이고와 리비디널 이고, 엔티 리비디널 이고 이렇게 셋으로 분류합니다. 센트럴 이고는 중앙 이고라고 할 거예요. 중앙 자아라고 할 수 있겠고, 리비디널 이고는 리비도적 자아, 그리고 엔티 리비디널 이고는 반 리비도적 자아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리비디널 이고와 엔티 리비디널 이고는 센트럴 이고로부터 분열돼서 억압된 이고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센트럴 이고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심리 내적 구조인데, 이 센트럴 이고는 스스로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반응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건강한 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이고는 처음부터 대상과 자기를 구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현실 원칙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다고 페어베어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당초에는 이러한 센트럴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현실 세계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사랑을 수용해주는 엄마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을 거부하는 어머니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트라우마틱한 익스피리언스, 외상적인 체험 때문에 아이는 자기의 센트럴 이고의 일부를 떼어내서 분열시켜서 억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열이 발생하게 되면 센트럴 이고는 원래 건강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분열과 억압을 겪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센트럴 이고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억압했기 때문에 센트럴 이고 자체가 아주 작아지는, 협소해지고 그리고 상당 부분 박탈되는, 상당 부분 결핍된 센트럴 이고를 가지게 되겠죠. 폐업에는 센트럴 이고 자체는 불만족스러운 억압된 내적 대상 관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센트럴 이고에는 자기가 사랑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인정받고 수용되었던 그러한 대상과의 동일시와 같은 아주 좋은 대상관계, 충분하게 좋은 대상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Good enough object relationships가 이러한 센트럴 이고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하게 좋은 내적 대상관계는 이상화된 대상관계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중앙 이고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아죠. 그런데 이 자아가 스플리팅 오프 시키는, 스스로로부터 잘라낸 어떤 셀프가 있다는, 자아가 자기의 일부를 수용하지 못하고 밖으로 축출한, 스플리트 오프 시킨 셀프들이 있는데, 이걸 이고라고 표현한다면 센트럴 이고가 있는데, 이 센트럴 이고가 자기의 일부를 수용하지 못하고 축출한 이고가 있는데, 이 이고들 어떤 부분 이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부분 이고인데 중앙 이고로부터 버림받은 이고들이에요. 근데 그 이고가 분열된 이고들인데, 이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리비디널 이고, 사랑을 쫓아가는 마음. 또 하나는 엔티 리비디널 이고, 반항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쫓아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리비디널 이고는 어떻게 생겨나느냐면, 자기를 사랑해 줄 것 같은 유혹적인 대상, 그 사랑을 해줄 것 같은데 텐탈라이징 이고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익사이팅 이고라고 써, EO라고 표현도 하고 텐탈라이징 이고라는 이런 표현도 쓰는데,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서 내 마음이 계속 쫓아가는, 내 마음이 리비디널 이고예요. 내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 사랑하는 마음은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서 유혹하고 있는, 그렇지만 만족시켜주지 않고 있는 대상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좌절된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리비디널 이고가 가지고 있는, 리비디널 이고는 끊임없이 자기를 만족시켜줄 것 같은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리비도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유혹하는 대상에게 쏠리는 내 마음, 이것이 여기서 리비디널 이고인데, 그래서 센트럴 이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맑은 정신으로 있는데 내가 쫓아가도 계속 사랑해 줄 것 같은데 나를 채워주지 않는 그 대상을 쫓아가는 내 마음이 중앙 이고에서 불편하죠. 아니, 너 소득도 없이 왜 맨날 쫓아다녀?
그런데도 이게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리비디널한 리레이션십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않은 이 대상에게 끊임없이 매여 있는 관계. 근데 이때 리비도가 엄청나게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센트럴 이고 입장에서 너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라고 자기의 그 부분적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려고 해도 이 마음은 도저히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센트럴 이고 입장에서는 자기도 불편하니까 센트럴 이고가 이걸 나로부터 제외시켜버리다. 그래서 분열된 내 마음의 조각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마음의 조각은 내가 사랑하는, 여기서 성상이라는 표현을 썼죠. 사랑하는 대상의 조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같은데 이 대상의 조각에는 이 대상에게는 내 마음이 또 같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교한 이론이에요. 페어벤의 이론을 듣다 보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라는 것도 어떤 내 마음이에요. 그 인터널라이즈드 대상이니까 내면화된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외부 세계하고 관계에서 내면화된 내 마음이죠. 이것도 내 마음이지만 대상으로서 느껴지는 내 마음인데 또 이 대상을 쫓아가는 사랑하는 내 마음, 이건 이고로 느껴지는 부분이죠. 내 안에 나와 대상이 함께 있는데 이게 대상 관계가 인터널라이즈 됐다는 얘기예요. 이 대상 관계가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상은, 그 아름다운 그 대상은 내가 결코 찾아갈 수 없는 성상인데, 내 환상 속의 대상인데 그 성상, 그 대상,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 대상에 내 마음이 끌려서 그 마음으로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마치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 얘기가 나오죠. 바다에서 그 사이렌의 소리가 울리면 선원들이 배를 돌진해서 결국 그 소리 나는 그곳에 가서 모든 배가 다 파손한다는 이런 그런 전설이 있죠. 사이렌의 전설.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을 유혹하는 아주 아름다운 어떤 소리, 거기에 매여서 배들이 파손하는 것 같은 이런 이러한 신화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 그 대상, 사랑받고 싶은 대상, 근데 그 사랑받고 싶은 대상은 나를 거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미소 짓고 있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유혹적인 대상. 그렇지만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고 있는 이 대상. 끌려가는 내 마음. 그래서 이 끌려가는 이 마음이 센츄럴 이고로부터 제명당하는 거죠. 축출당하는 거죠. 이게 스플리팅 오프라는 얘기. 이게 분열이라는, 우리 마음의 일부가 분열돼 나가는 거죠. 이제 이 마음이 하나가 있고, 근데 우리 마음을 이해할 때 이 부분, 우리를 유혹하는 그 대상을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내 마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건 부모하고 관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랑했던 여러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을 페어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은 페어벤이 엔티 리비디널 이고라는 용어를 썼어요. 반리비도적인 이고인데, 이건 다른 말로는 인터널 세버터라고 하는, 사보타지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내적으로 자기 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자기 안에서 파괴적인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엔티 리비디널 이고. 그러니까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격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파괴적인 마음이죠. 우리 안에 파괴하고 싶은 욕구. 인터널 세버터 혹은 엔티 리비디널 이고. 사랑에 대해서는 엄청나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공격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리젝팅 아브젝트하고 관련되어 있다. 거절하는 대상.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쁜 대상을 페어벤이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했던 배드 아버지들 정교하게 둘로 쪼갠 거예요. 페어벤 입장에서는 아까 하나는 리비드널 이고가 있고 또 하나는 엔티 리비드널 이고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리비드널 이고의 짝은 아까 유혹하는 대상인데 여기서 엔티 리비드널 이고의 짝은 리젝팅 아버지들. 거절하는 대상에게 내가 거절하는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내 마음이에요. 근데 거절하는 대상과 문제는 이 배드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묘하게 설명을 해요. 문제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리비도 관계라는 얘기예요. 또 거절하는 대상과 내가 이제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 엔티 리비드널 이고인데 자기의 어떤 파괴적인 마음, 이런 관계인데 이 대상 자체가 자기를 거절하는데 이 거절하는 대상에게 오히려 마음이 끌리는, 그래서 거기가 리비도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묘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엔티 리비드널 이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절하는 대상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하는 대상에게 더 밀착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 구성이 굉장히 파워풀한데, 이 두 번째 마음이나 첫 번째 마음 둘 다가 중앙 이고로부터 분열된 마음이죠. 중앙 이고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열시켜서 억압된 마음인 거죠. 중앙 이고로부터 자기의 일부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마음 얘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해본다면,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하는 대상에게 끌려서 끊임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엔티 리비드널 이고는.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중앙 이고 입장에서 보서는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거죠.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떠면 엔티 리비드널 이고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어그레시브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편에서는 나쁜 대상하고 관계에서는 그 대상과 동시가 일어나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묘한 관계가 있어요. 베어벤의 이론에 따르면 엔티 리비드널 이고 혹은 인터널 세버터는 리비드널 이고, 리비도적 자아와 익사이팅 아브젝트, 흥분시키는 대상, 유혹하는 대상을 공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반리비도적 자아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 방출되는 그 대상은 리비도적 자아와 그리고 유혹하는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페어벤의 이 내적 대상관계 이론은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에요.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페어벤 공부할 때는 이 그림 가지고 오랫동안 수업을 해요. 하는데 이러한 개념화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임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것들이 연상되는지 조금 나누실까요? 네, 제일 먼저 들은 게 어떤 배우자의 상실 이런 걸로 인해서 혹은 배우자의 죽음, 못 두고 아주 친밀했던 가족의 죽음, 이런 거에 있어서 페어베어의 죽은 사람을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쉽게 안 되고 자기 마음의 일부도 역시 같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우울증 상태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신의 생활 자체를 해내지 못하고 어떤 병적인 상태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거에 있을 때, 보통의 애도를 넘어서서 보통 사람들이 상실하게 되면 일정한 애도 기간을 갖는데, 애도 기간을 지나면서 그래도 다시 그 대상은 대상대로
떠나보내고 자기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애도 과정들을 건강하게 가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애도 과정이 끝나질 않고 계속해서 몇 년이고 마음속에 그 대상을 놓아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망자와의 공동생활이 지속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케이스를 지금 말씀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리젝팅 아버지 떠난 사람은 이미 나를 버렸잖아요. 버리는 대상에게 마음, 그 버리는 대상에게 가졌던 그 마음을 놓아주지 못하고 엔티디비드널 이고가 거기에 같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건 어떤 면에서 엄청난 공격성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데 심한 우울증으로 가는 분들은 그 사랑 대상이 참으로 사랑했던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주지 않고 있다가 그냥 떠난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충분하게 사랑받지 못했던 대상이라면, 겉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떠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떠나기 전에 나를 충분하게 사랑해주지 못해서 내가 배고파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채워지지 않은 사랑을 내가 그대로 품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충분하게 사랑을 주고받던 관계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던, 나에게 결핍을 주었던 대상과의 관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그 부분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충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리비도가 유동적이어서 다른 대상을 향해서 또 다른 대상에게 애착을 느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떠난 대상과의 고리를 평생 끊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현실 생활과 유리된 삶, 피폐된 삶으로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도 꽤 많이 있는 거죠. 리젝팅 업젝트를 이제 그 셀프나 이고에서 밀어내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계속 고통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 사람 속성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학대하는 듯하게 보이고 하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어떤 프로이트에서 나온 죽음 역동하고 뭔가 유사한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이론상으로 이제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죽음 역동이라고 하는 게 데스 인스팅트가 어그레션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공격성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랑의 관계로 드러나지만 다른 쪽에서 본다면 자기 파괴적인 거죠. 그 내적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리액션 아버지하고 리비도 관계인데, 사실은 센트럴 이고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엉뚱한 되지도 않을 일에 거의 매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니까 결국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셀프에 대한 어택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에 대한 어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시한 슈퍼이고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자기를 건강하게 살지 못하도록 그 자아를, 그러니까 센츄럴 이고가 너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너 이미 그 대상은 너를 버렸고 너는 그 대상과의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관계인데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사고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대상이 계속 매여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렇게 자기 뭐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 센트럴 이고를 파괴하려고 덤비는 거 아니야, 오히려. 왜 내 사랑하는 마음을 건드려 하면서 오히려 센트럴 이고를 공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시한 슈퍼 이고로서 자아를, 인간이 그러면 돼 하고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삶을 내 삶 일상으로 돌아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는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반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부적인 파괴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다른 거죠. 어느 견지로 보느냐는 얘기예요.
센트럴 이고 입장에서 본다면, 멀쩡한 정신에서 본다면 지금 이미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랑 대상, 그리고 이미 버리고 떠난 대상에 내 마음이 계속 매여 있어서 이 사람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센트럴 이고 입장에서 봐서는 도저히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분열된 이 마음이 워낙 너무 강하게 있게 된다면 이 사람이 센트럴 이고 자체가 기능을 못하도록 오히려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 삶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하시한 슈퍼 이고, 뭔지 모르지만 공격성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자기를 향해서 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한 대상을 잃어버렸으면 다른 대상을 찾아서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엔티 리비디널 이고는 리비디널 이고 자체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혹하는 대상 자체도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버린 대상 이외에 다른 대상을 결코 사랑하지 않으리라고 이분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엔티 리비디널 이고나 혹은 인터널 세버터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새로운 대상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 그리고 그런 사랑 대상 자체도 공격하는 이런 묘한 관계가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아주 엄청난 부자의 자녀가 깽단에 납치돼요. 깽단에 납치돼 한 1년 거기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찾아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나는 안 가겠습니다. 거절하는. 왜냐면 그 깽단에 있었던 그 깽단의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리비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또 깽들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또 가까워요. 자기하고 같은 이해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다 감싸주잖아요. 이 감싸주는 그 마음. 그래서 나쁜 대상과 호흡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이런 관계가 어떤 엔티 리비디널 이고하고 리젝팅 아브젝트하고 관계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대상인데 자기도 그 대상과 동의시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리비도가 있는 같은 마음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가자고 그래도 당신이 나를 언제 돌봐준 적이 있어. 나는 이분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이해하는데 어떤 이러한 개념들, 여기서 exciting object나 rejecting object라는 개념, 그리고 리비디널 이고나 엔티 리비디널 이고라는 게 어떤 센트럴 이고하고 대비시켜서 이해할 때 임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을 이해하는데 이 개념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까 이 케이스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슬피 울고 있는 어머니나 어떤 슬픈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아버지, 그 아주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아이하고 관계에서는 아이의 정서하고 동떨어진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의 세계에 빠져 있어서 아이가 어디 있는지 지금 놓치고 있는 이 부모들인데, 그런데 아이에게서는 굉장히 유혹적인 대상들이죠. 저 엄마, 저 아빠와 관계 맺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결국은 내적 대상 관계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과의 동의시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유대 관계가 발생한다. 유대 관계라고 하는 게 리비도 관계죠. 그게 마음이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슬픈 이와 같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굉장한 애착 관계를 느끼는 거죠. 그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중요했던 대상과의 관계 맺음이
이분이 내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주기는 케이스라고 보여요. 임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이해할 때 또 페어벤의 이런 내적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적 대상에 대한 분류, 스플릿 오프된 이고에 대한 이론들, 그래서 분열된 자아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열된 자아들이 있다고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무의식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됐다고 하는 건 무의식으로 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우울함에 의해서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역동들, 무의식의 세계에 갇혀있는 어쩌면 나의 일부와 그리고 대상, 그간 나의 분열된 일부, 나의 억압된 나의 일부와 그리고 대상들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정서나 생각들이 갑자기 나를 점령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내 센트럴 이고가 갑작스럽게 침해를 받고 있을 때는 내가 평소에 내 상태와 전혀 다른 나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에 내가 빠질 때 내가 성찰해야 될 부분이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